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벌써 그죠? 계속해서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공부도 자꾸 가고 공부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재미없는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또 들어보면 또 재미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오늘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벌써 13번이 이제 들어가네요. 육식값수 중에서 13번이 들어가고 먼저 시간에는 의뢰까지 했어요. 의뢰가 뭐냐면 한겨울에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뭐 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꽃도 되고 뭐 연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재밌게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바다 속에 있는 꽃도 돼요. 그러니까 미역도 되는 거예요. 이게 미역도 되고 그다음에 산호도 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이 공부를 하면 그래서 치매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랑 같이 또 이제 따라서 해봅니다. 13번 병자. 그럼 하늘에는 병화, 화가 뜨고 밑에 지지에는 이제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는 쥐야, 쥐. 쥐고 쥐새끼라 그러죠? 그리고 어두워. 쥐가 선생님들 동공에 여기 그쵸? 눈동자 동공에 쥐는 무엇을 보고 다닐까요? 아니면 무엇을 보고 다닐까요? 쥐는 빛을 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쥐는 자기가 감각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빛을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병자는 그러니까 확실한 병자야. 이게 쥐구멍에 겨울에 한밤중에 자월에 아주 껌껌한데 추울 때 빛으로 이렇게 딱 움직이는 거야. 그럼 병자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일까 안 움직이는 사람일까? 활동이 굉장히 시작할 때예요. 그때 쫙 빛으로 하나의 빛으로 탁 들어오니까 그 빛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전문성이고요.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되게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글자 어원에서 보면 병자 그런 말 그대로 병자예요. 병자. 이 병자거든요. 몸에 분명히 뭔가 그치 병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자는 추워요. 겨울이야. 굉장히 한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축되고 한냉한 거기 때문에 화가 약하면 병이 옵니다. 그럼 화가 약하면 물하고 화하고 만나기 때문에 서로 반대가 지금 만났거든요. 좋게 얘기하면은 융통성이 있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 그리고 지장간을 보면 평관하고 정관 관만 있어요. 평관하고 정관만 있고 우리가 자오묘유는 자기들의 기운만 갖고 있는 게 자오묘유의 특징이에요. 특징이야. 근데 오로지 자기 기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밑에 자수를 깔아서 우리가 병화를 아주 말을 잘한다 그러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겉으로는 굉장히 맑고 애교도 있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활동성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이 사람들은 명예욕이라든가 자존심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실제로 밑에 보니까 관을 갖다 이렇게 딱 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 그야말로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말하면 뻥이야. 근데 이 사람은 말하는 거는 정말 진실이에요. 그리고 뻥도 칠 줄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냥 원리 원칙대로. 그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또 예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되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하고 수화하고 뭐가 잘 이렇게 맞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고 여기 보니까 한겨울 왕지 이렇게 써놨어요. 왕지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표출된다는 그런 거고요. 밑에 지지가 왕지라는 것은 내가 나의 생활, 내가 실행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나는 왕지로서 관으로서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일이 있을 적에 소속감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이 이렇게 딱 투철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을 해도 도덕 선생님이에요. 딱 이렇게 아주 예의를 갖춰야 된다. 윗사람한테 뭐 잘해야 된다. 뭐 걸어갈 때는 뭐 어떻게 돼 밥을 소리내서 뭐 밥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게 원리 원칙적으로 잘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12신살로는 장성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장성살은 뭐냐면 집안에서 교통정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집안에서 맞이일 것이고요. 집안에서 교통정리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관이 이렇게 투철하니까, 관이 투철하니까 이 사람은 조직적인, 그 다음에 집안의 내력, 그런 DNA, 그죠? 그런 것들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그런 거야. 그리고 자시면은 한밤중이에요. 그럼 전부 다 자거든요? 잔다라는 개념에서 잔다라고만 보시지 말고 한밤중에 불을 켜놓고 빛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솔직 담백한 성품, 그거는 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의가 바르다, 전부 다 화입니다. 이분은 밑에는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넥타이를 맸는데 이 밑에는 반바지 입고 쓰르빠 신었어. 뭐 그렇게 봐도 돼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전부 다 화입니다. 그 다음에 조리 있게 잘한다는 것은 관을 전부 다 깔았기 때문에 원리 원칙에 합리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매사가 원칙이다. 전부 다 이 자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을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좌우에 있다. 그러면 태양이 지구멍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양이 지구멍에 비추고 있다고 봤을 때는 아주 바늘 구멍에, 그쵸? 실을 이렇게 꼽는 지금 똑같거든요? 전문성이 있다라면 진짜 좋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대중적인 이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할 줄 아는 거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지만 그 안으로는 좀 더 전문적으로 가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더라? 뭐 낙타 바늘에 구멍 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아주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수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개수가 되는 거예요. 엑기스, 전문적인 거. 내가 경험한 걸 다 해가고 거기서 나만의 노하우를 뽑아내는 게 자수입니다. 자수. 한밤중에 병은 빛이 안 난다. 이게 참 여기서 슬픈 말이에요. 병이 좌우에 있고 태양이 지금에 비추고 있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시간적인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어둠이에요. 빛이 약하다. 어두울 때는 태양보다 열이 더 필요해요. 열이. 겨울에는 빛보다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보다 온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정자일주가 있나? 정자일주는 없잖아요. 정자일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시간적 계절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쉽게 보면 선생님들은 병자일주랑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아, 위에는 태양이 있는데 겨울이구나. 밑에 겨울. 시간적으로는 활동할 시간이야. 자시면 다 누워서 잠잘 때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잘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업하면 잘 안 돼. 이런 사람 어떻게 돼? 직장인 들어가야 돼. 직장에. 땡 출근, 땡 퇴근, 땡 자고, 땡 출근 이렇게. 그런 조직에 딱 들어가면 안전빵으로 가는데 같은 직장이라도 내가 그냥 사무직을 한다 해도 대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라면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에 그러니까 자시, 시간, 계절, 그 다음에 쥐에 대한 동물에 대한 거. 쥐는요 한쪽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빛만 보고 다닌대요. 빛을 비추는 그것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어떤 그런 나만의 전문성을 가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잖아. 이게 뭐 관이니 이게 뭐 인성이니 이게 식상이니 그때부터 골치 아파요. 헷갈리고.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한밤중에 병은 빛이 안 난다. 자, 이거 선생님들 생각해봐. 겨울에는 태양의 빛이 짧아요. 겨울에는 낮이 짧잖아. 겨울에는 낮이 짧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좀 지속적으로 가려 그러면 투잡의 개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밤중에 일도 하고 낮에도 일하고 그래도 되는 거고요. 투잡의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또 여기 보니까 병자, 말 그대로 병자다. 그러면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밤에 피는 꽃이다. 한밤중에 피어있는 꽃이래요. 그래서 이게 야화래요. 야화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 노래도 있더라만도. 하여튼 밤에 피는 꽃. 이제 이런 이제 일주가 여자가 사주가 좀 너무 이제 한쪽으로 좀 치우치고 그러면 술집 하면 이거야. 술집 하면 기가 막히잖아. 밤에 피어난 병화로 보이니까 그 불 위에 홍등 불 위에 쫙 화장빨이지 화장빨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갖고 화장 이렇게 하면 되게 이쁜 거죠.
그러니까 직업에는 기천이 이제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피는 꽃이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밤중에 장사하면 뭐 꼭 술집이라고 꼭 그러나요? 뭐 요새는 야식집도 엄청 많더구만. 뭐 밤에 편의점 하는 것도 되는 거고, 뭐 밤중에 우리가 글 쓰고 그런 것도 되는 거고, 밤중에 글 쓰는 것도 되고, 또 밤중에 야간 일하는 것도 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야화.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자 14번은 정축. 정축은 우리가 딱 보면 정축은 백호네. 일단 정축이 백호가 떴어. 정축 백호네. 자 그럼 백호가 뜨면 어떻게 돼요? 백호는 우리가 백호를 갖다 되게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 밑에 사유축을 해서 삼합에서 이 축토를 깔고 있으면 축토 밑에 가만히 보세요, 선생님들. 여기는 그쵸, 병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있는데 축은 전부 다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한랭하죠. 굉장히 한랭하고 한습하고 엄청나게 춥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동토 이렇게 얘기를 해. 저는 처음에 제가 이 공부할 때 동토라고 하고 동쪽에 있는 땅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얼어 있는 땅을 얘기를 하는 거야. 동토 그래갖고 동쪽에 있는 땅도 있고 서쪽에 있는 땅도 있나 막 이렇게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얼어 있는 땅. 그러니까 이게 해자축이니까 당연히 이제 공부 좀 하고 나니까 이게 그 소리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지장간을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간도 정화도 음으로 되어 있죠. 지지도 음으로 되어 있죠. 지장간도 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음이면 화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가. 이 사람 화가 하나도 없으면 사주에서 만약에 화도 없고 막 목화도 없고 그러잖아. 그럼 몸이 항상 아주 굉장히 냉해요. 이게 만약 여자라면 그지 애기가 여기 있어요. 여자라면 화생토에서 여기 식신이거든요. 애기 놓을 때 몸 째야 되는 거요. 수술할 수 있고 애기들 생산이 잘 안 될 수 있고 전부 다 춥고 이러는데 어떻게 생산이 되냐고요. 이제 그럴 때는 사주를 다 봐야 되지만 이 자체로는 그렇다라는 얘기야. 즉 뭐 그러냐면 계절 겨울이죠. 축.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 축이에요. 한참 잠잘 시간이에요. 축시에 잠을 못 이루면요. 그거 불면증이래요. 그거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불면증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잠이 안 와 이게 아니에요. 축시에 우리가 책만 보면 졸리거든요. 선생님 저는 책만 보면 졸려요. 공부해야 될 사람인데. 잠이 안 올 때 잠이 너무 와서 탈이야. 책 보면 한 줄 읽으면 금방 푹 하고 이게 바로 축이야. 축시에 잠을 못 자면 이 책 보면 잠이 온답니다. 근데 축시에 책을 봐도 잠이 안 온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좀 처방을 좀 받아야 되겠죠.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정축, 정화, 지혜롭고 냉정하다, 거짓이 없고 양심이 바르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간, 편재, 식신 이런 것들을 깔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는 그 자체는 달이에요. 달. 달이기 때문에 이분은 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고 이 사람은 달이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정화대원에 싹 지나가면 자기가 직업성이라든가 자기 진로가 싹 바뀌어. 그런 것도 돼, 선생님들. 그 다음에 축은 꽁꽁 얼어 있어. 그 동토라 그랬잖아요. 얘가 나무를 죽일까 살릴까 절대로 얘는 나무를 갖다 죽이지 않습니다. 왜? 좀 있으면 봄으로 갈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축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축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저는 동토라 그래갖고 맨날 나무 얼어 죽이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무를 너무나 잘 키워. 왜냐면 자기 땅에 딱 뿌리 내려갖고 봄을 그러니까 봄을 지향을 하죠. 지향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좀 더 잘 될 거야. 이번만 안 되면 오늘은 안 되면 내일은 잘 될 거야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축이래요. 특히 여자가 이렇게 돼 있더라면 그 여자는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집안에 들어가면 캐캐 묵을 오래 묵은 거 많거든요. 오래돼갖고 막 묵은 것도 깨끗하게 이렇게 변형시켜갖고 아주 리모델링 같은 것도 잘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벽지도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여자라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은 허구한 날 집도 이사할 것 같아. 이사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집 분위기를 바꾼다라는 얘기야. 한 번은 책상 절로 갔다가 한 번은 책상 일로 갔다가 이렇게 화개는 그죠? 반복적인 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공부를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한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또 뭐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두 의미다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죠. 모두 의미라는 것은 양은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내가 어떤 그런 외부적인 어떤 그런 걸 본다라면 음은 내실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 것은 이거 전부 다 이거 식신을 얘기를 하고요. 기획을 잘한다. 이제 기획도 전부 다 여기 보면 편재 식신 이게 식재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장간을 보면. 그래서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획을 잘하며 창작력이 자 기획을 잘한다는 것은 겨울이라서 그래요. 이게 해자축이 기획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갖다가 입력을 해갖고 여기다가 응집을 딱 시켜갖고 축에다가 응집을 딱 시켜요. 그래갖고 목지향으로 가면서 막 표시를 해내는 게 축의 맨 끝 단계입니다. 맨 끝 단계. 그리고 우리가 축이 여기가 제일 끝 단계, 그 다음에 인이 되면 그 다음 해로 우리가 입춘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끝에 마감하고 변화시키는 게 이 축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게 축토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무를 얼려 죽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 전부 다 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소 급한 성향은 있다. 이 정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화가 불덩어리고. 근데 다 겨울에다가 정화를 갖다가 올려놨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 이건 너무 땡큐야. 겨울에는 열이 필요하거든요. 겨울에는. 그리고 이 축토 가진 어떤 그런 기운이 있어요. 축토는 화를 잡아먹는 귀신인데 정화가 뜨면 그치 온도를 떼어갖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기운이 있어서 좋은 거고 축토는 병화를 잡아먹는 귀신이야. 겨울에 한겨울에는 아까 자도 그렇고 이 축토도 그렇고 빛이 약하다. 그죠? 한밤중에 병은 빛이 약하다. 한밤중에 그치? 한밤중에 여기가 병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병화가 있다라면 한밤중에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해자축, 특히 자축월에는 태양의 빛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치? 겨울에는 태양의 빛이 약한 거예요. 잠깐 뜨는 거야. 잠깐 뜨는 거고 정화가 있으면 좋고요. 이 사람이 일주라면 나는 겨울에 정화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자수성가해야 돼요. 내가 정화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자수성가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백호대살이라고 써놨는데 백호대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7개가 백호대살인데 옛날 고서에 보면 여자가 백호대살이 있으면 그 나쁜 말이 되게 많은데요. 요즘에는 이 백호대살이 있으면은 다 나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백호대살이 있으면 내 몸에 흉터가 반드시 있어요. 흉터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그 보험 같은 거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들어놓으면 요즘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가 백호대살이 있으면 이게 이제 뭐 광고가 되고 재고가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있지 말고 밖에 나오면 돼요.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 남편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요.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보고 일주를 보고 여자가 이렇더라면 밖에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 모든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백호대살은 피를 이제 부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내가 백호대살이 걸렸다. 치과에 가가지고 스케일링 한번 하면 돼. 이거 뭐 헌혈을 한번 하든지. 그게 이제 내 몸에서 피를 뽑아내는 거니까. 그렇게 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 탕화살이죠. 이게 축이. 탕화살이 축이노가 탕화살이잖아요. 그 염세적인 생각을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가질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겉은 이제 화려하나 내심 근심이 늘 있는 게 이 탕화상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래요. 그러니까 이 탕화, 그럼 축이노잖아요. 축이노가 탕화살인데, 이런 사람은 그러면 늘 명랑한 생각, 좋은 거, 행복한 생각, 밖에 나가서 뭘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을 적에 결론이 나오는 거, 뭐 그런 거 하면은 굉장히 탕화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탕화살이 있다 그래갖고 내가 그지 죽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데 운에서 만약에 또 정축이 온다. 그럼 그때는 정말 탕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운에서 내가 백호인데 운에서 또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 백호가 따따블로 이제 엎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백호 복음이다 그렇게 되고요. 이제 이 백호가 충을 당할 때가 저기 미가 들어오면 충이 되잖아요.
이때 건강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신경 쓰시고 염세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우울증이라든가 내 감정 조절이 안 될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조금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들 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또 합니다.